안녕하세요. 오늘 챕터 3 입증 책임 하겠습니다. 입증 책임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한 30분 집중해서 들으세요. 아시겠죠? 보시면 일단은 의의가 뭐냐면요. 여러분 입증 책임 의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랑 B랑 싸우고 있어요. A랑 B랑 싸우고 있는데 뭐 지금 어떤 사실에 대해 가지고 A랑 B랑 싸우고 있는 어떤 사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A 말도 뭐 아닌 것 같고 B 말도 아닌 것 같고 약간 진위불명 상태에 빠졌어요. 아시겠죠? 어떤 요증 사실 전부가 진위불명 상태에 빠졌어요. 그랬을 때 이걸 A한테 불리하게 할까 B한테 불리하게 할까 있잖아요. 요게 바로 입증 책임이에요. 아시겠죠? 요게 의의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고 이제 우리 특허법에서 입증 책임은 뭐냐면 요거거든요. 요거 봐봐요. 그러니까 특허법에서 입증 책임은 지금 특허 발생 요건이랑 특허 장애 요건으로 나눠요. 일단은 그 다음에 특허 발생 요건이 여러 이렇게가 있고요. 특허 장애 요건이 이렇게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거불복이랑 거불복에 대한 심치소, 그다음 무효 심판이랑 무효 심판에 대한 심치소 있잖아요. 거기서는 특허 발생 요건은 출원인 특허권자가 주장 입증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특허 장애 요건은 지식재단 처장을 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식재단 처장이 주장 입증하는 거고, 무효 심판에서는 지금 무효 심판 청구인이 주장 입증하는 거예요. 요건데 한번 잘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 갑이랑 지금 을이랑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갑이 지금 출원인이 이제 등록됐으면 특허권자인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 이 사람이 특허 발생 요건에 대해 가지고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이 특허 발생 요건에 대해서 주장 입증 못하면 갑이 입증 책임을 져가지고 갑한테 불리한 그런 판단이 나오는 거고요. 아시겠죠? 특허 장애 요건 있잖아요. 지금 직계당 처장이나 아니면 이제 특허 심판 무효 심판 청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갑에 대한 상대방 있잖아요. 이 갑에 대한 상대방이 이 특허 장애 요 특허 있잖아요. 지금 여기 특허 지금 이 갑의 특허 장애 요건에 대해서 을이 주장 입증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갑의 특허에 대해 상대방인 을 있잖아요. 을이 갑의 특허에 대한 장애 요건을 주장 입증 못하면 을한테 이제 불리한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특허법에서 입증 책임인 거예요. 요게 통설인 거예요. 요게 통설. 아시겠죠? 통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판례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됐죠? 판례가 뭐가 나왔냐면 이 공지사실 있잖아요. 그 중에서 공지사실은 특허 장애 요건이에요. 아시겠죠? 공지사실은 특허 장애 요건이에요. 특허 장애 요건이니까 이 출원인의 상대방 또는 특허권자의 상대방인 을이 주장 입증 책임을 져요. 아시겠죠? 모든 요건이 다 장애 요건인 게 아니고요. 이 공지사실만 장애 요건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특허 발생 요건인 것도 많아요. 아시겠죠? 그 중에서 2013-37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잽슨 타입 청구강 전제부 판례 있잖아요. 그거는 그 공지 사실이 이제 그 뭐냐 이제 그 무효심판 청구인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는 판례잖아요. 203937 잽슨 타입 청구강 전제부 그 판례가 아시겠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공지 사실이 특허 장애 요건이어서 특허 장애 요건인 경우에는 이 특허권자의 상대방인 을이 주장 입증 책임을 져가지고 을이 주장 입증 못하면 을이 지는 거예요. 을이 기각심결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결론인 거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찬찬히 뜯어봅시다. 이거 보시면 공지사실의 입증 책임. 공지사실의 입증 책임 누가 져요? 아니 출원인의 상대방, 특허권자의 상대방. 왜냐하면 공지사실은 특허 장애 요건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일단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 발령 구성소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은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이거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이제 판결 문구를 아무튼 외워야 되잖아요. 이 암기라는 거는 여러분들 최대한 이해하고 남은 찌꺼기를 이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 남아 있는 거를 이제 최대한 적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인 거예요. 보시면 사실인정의 문제다. 이 갑자기 이게 왜 나와요? 이게 우리가 보시면 어 구체적 사실 있고요. 구체적 사실 그리고 법적 판단 내지 평가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민사소송법 얘기해요. 구체적 사실에는 뭐가 있어요? 주요 사실 있고요. 간접 보조 사실이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민사소송에서 변론주의가 적용돼 가지고 입증 책임을 요증 사실인 게 뭐냐면요. 구체적 사실로서 주요 사실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입증 책임이 이제 적용이 되는 사실이에요. 변론주의가 적용이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인정 문제가 아니고 법적 판단 내지 평가면 애초에 이런 문구가 안 나오죠 지금. 아시겠죠? 법적 판단 내지 평가면 지금 입증하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사실 인정이니까 여기 보시면 구체적 사실이니까 우리가 입증을 하던가 말던가 하는 거지. 아시겠죠?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요거는 불유증 사실이니까 입증 책임을 논할 그런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지사실의 입증 책임에 대해서 지금 좁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판례의 논리가 사실 인정이니까 일단은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는지 이제 따져 보아야 된다. 라는 거고 이제 서두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됐죠? 공지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는 당사자이겠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애 요건이니까 그런 거예요. 장애 요건이니까 그런 거다. 따라서 권리자가 자백하거나 법적인 현존 사실로서 증명이 필요한 경우 아니냐면 우리가 요증 사실이 있고 불요증 사실이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요 사실이라고 구체적 사실로서 주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불유증 사실이 있거든요. 불유증 사실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자백하거나 법원에서 현저한 사실로서 판단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불유증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판례의 논리가 사실 인정 문제니까 여기 입증할 필요가 있어. 근데 여기 이제 입증 책임은 이제 공지 사실은 장애 요건이니까 그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는 당사자한테 있어. 이게 판례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불일증 사실이라는 특별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지 사실은 증거로서 증명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누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요거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판례의 논리가 딱딱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공지 사실 그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할 때 공지가 되었는지 안 공지가 되었는지 요거는 그 입증이 필요한 사실이야 까지 말한 거고 그죠? 근데 보시면 제가 여기다 써놨잖아요. 전제부 기재 종래 기술 또는 배경 기술 기재 이게 뭔 말이냐면 봐봐요. 이 공지 사실이면 여러분들 그 입증을 필요로 하죠. 근데 공지 사실인데 전제부에 기재된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여기 논점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전제부 있잖아요. 전제부 우리 잽슨 타입 청구항에서 전제부가 뭐예요? 뭐뭐에 있어서 뭐뭇을 특징으로 하는 요게 우리 잽슨 타입 청구항이잖아요. 그죠? 잽슨 타입 청구항 전제부가 뭐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뭐뭐에 있어서 요게 이제 잽슨 타입 청구항 전제부잖아요. 그죠? 뭐뭐에 있어서라고 쓰면 대부분 공지 사실로다가 쓸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공지 사실을 쓰고 공지 예를 들어서 손잡이에 있어서 구부러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그러니까 내가 발명한 거는 구부러진 손잡이에요. 그러니까 구부러진 손잡이인데 손잡이에 있어서 구부러진 것을 특징으로 하면 우리가 전제부에는 대부분 공지기술을 쓸 거고 이 특징부에는 우리가 우리 발명한 내용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우리가 잽슨 타입 청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뭐에 있어서라고 하면 대부분 공지기술을 쓸 거니까 전제부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아니 이거 공지성을 인정할 수 있는 건가? 라고 이제 쟁점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뭐 1설, 2설이 있는데 1설, 2설, 3설이 있는데 별도의 증거에 의해 가지고 공지 여부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증명을 필요로 한다. 잽슨 타입 청구항 전제부에 있어도 증명이 돼야 된다라는 견해. 보시면 잽슨 타입 전제부의 공지성을 인정하다는 견해.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자백했다는 거예요. 뭐뭐에 있어서라고 썼으면 우리가 자백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을 했다고 왜 봐요라고 물어보면 안 되고 자백을 했다고 보는 견해가 이제 2설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3설은 뭐 한번 읽어보시고 종래 판례에서는 우리가 잽슨 타입 청구항 전제부 있잖아요. 그거 공지성을 인정을 했거든요. 증명을 안 해도 공지가 되었다고 봤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 까먹고 지금 현재 판례는 뭐예요? 지금 잽슨 타입 청구항 전제부의 기재만으로 공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우리가 지금 최근 판례잖아요. 전원합의체에 의해 가지고 바뀌어진 판례의 태도잖아요. 그죠? 보시면 왜 그러냐면 잽슨 타입 청구항 전제부는 문맥을 매끄럽게 하거나 발명을 요약하거나 기술 내용을 기재하거나 적용되는 대상 물품을 한정하거나 그러니까 제가 뭐뭐에 있어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꼭 공지 기술을 적으라는
법이 있나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뭐에 있어서라고 여기 전제부에 발명을 요약할 수도 있고요. 문맥을 매끄럽게 할 수도 있고요. 그 기술 내용을 기재할 수도 있고요. 대상 물품을 한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뭐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어요. 목적과 내용이 다양해요. 공지성을 아니 공지 발명을 꼭 적으라는 그런 법이 있는 게 아니고 목적과 내용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뭐 A에 있어서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지성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제 별도의 증거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된다는 일설이 맞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봐서 공지 사실은 입증을 필요로 합니다. 아시겠죠? 공지 사실은 입증이 필요로 해요. 근데 입증 책임 누가 져요? 장애 요건이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근데 잽스타인 총괄 전제부의 기재만으로 공지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증명되어야 된다. 잽스타입 총괄 전제부에 기재했어도 마찬가지다. 공지 기술처럼 입증을 해야 되는 게 마찬가지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네 기술 또는 배경 기술 요거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다 똑같아요. 보시면 자신의 출원의 배경 기술 또는 동네 기술이 있는 거고 선출원의 동네 기술이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출원을 했어요. 내가 출원했는데 여기 배경 기술 란이 있어요. 이 명세서에 배경 기술 란이 있거든요. 이게 왜 적어야 되냐면 우리가 42조 사망 이유에 의해 가지고 배경 기술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경 기술 적는 그 란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적은 것을 증명하지 않고 공지되었다고 볼 수 있나? 라고 이제 쟁점이 있는데 여기 종래 판례에서는 공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증명 안 하고 공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최근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배경 기술에 그 배경 기술에 기재하는 거는 출원 전에 공지되었음을 요건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아니 배경 기술 여러분 적잖아요. 그거 그냥 아무 여러분 뇌피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42조 사망 이유 때문에 쓰는 거지. 이게 뭐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쓰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냥 어디 그냥 복붙해서 그냥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출원 전에 공지되었음을 요건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쓰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그냥 이거 뭐 그냥 그 별로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그냥 쓰는 거니까 출원 전에 공지되었음을 요건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배경 기술을 썼다고 해서 공지성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서 지금 공지 사실은 입증이 필요하죠. 근데 내 명세서에 배경 기술이라고 썼어요. 그 배경 기술이라고 쓴 것도 입증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공지 사실이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지 사실의 입증 책임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잽스타입 청구한 전제부에 기재했다고 해서 공지 사실의 입증 책임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고 배경 기술 썼다고 해서 공지 사실의 입증 책임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이거는 아까 여기 앞에서는 내 거 배경 기술을 말한 거고 보시면 이거 보시면 이게 상대방 거 지금 내가 출원을 했잖아요. 출원했는데 이제 선출원된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선출원된 거에서 선출원에서 여기 이제 종래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배경 기술 아시겠죠? 내 거 출원한 거 말고 남의 거 선출원한 거에서 배경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종래 기술을 거기에 써 있는 종래 기술 있잖아요. 거기에 써 있는 종래 기술은 애초에 이제 공지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이게 선출원됐다고 해서 공지된 게 아니잖아요. 선출원된 건데 공지가 됐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다 공지가 인정이 되는 거죠. 이제 선출원된 거고 공지가 안 된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거는 선출원된 거에 배경기술 썼다고 해서 공지가 되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출원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공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선출원 된 건데 선출원된 거에서 그 선출원된 명세서에 배경기술 란 있잖아요. 거기에 써 있는 것만으로 공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요거는 이제 원래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판례가 바뀐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지금 보시면 지금 전제부 있잖아요. 잽스타입 청구항 전제부 요거는 원래는 원래는 공지성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명을 안 해도 잽스타입 청구항 전제부에 기재했으면
공지성이 인정이 됐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2013호 38에 의해 가지고 자기 출원 공지성 부정이 이게 뭔 말이냐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지 공지되었음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Z 타입 총괄 전제부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배경 기술 요거 내 출원의 배경 기술에 쓴 거 있잖아요. 그거는 공지성을 인정을 했거든요. 이게 입증하지 않아도 공지되어 있음을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2013호 378에 의해 가지고 입증을 해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근데 다른 사람 출원에 선 출원의 종래 기술을 쓴 거 있잖아요. 선 출원의 배경 기술이나 종래 기술을 쓴 거 그거는 원래부터 공지성을 부정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지금도 공지성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싹 정리를 해보자면 보시면 우리가 공지 사실은 입증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거 사실 인정의 문제니까. 근데 입증 책임 누가 져요? 요거 이제 이제 장애 요건이니까 특허권자에 대항하는 사람인 이제 상대방이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출원 단계에서는 직제자 처장 뭐 이런 사람이 지는 거고 심사관이 지는 거고 그 다음에 무효심판 단계에서는 무효심판 청구인이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허 장애 요건이니까. 그런데 Z 타입 총괄 전제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입증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공지사실 입증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원칙에 따라서 공지사실 입증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종래기술 배경기술이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지사실의 입증이 필요하지 않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원칙에 따라서 공지사실의 입증이 필요해요. 이게 지금 현행 판례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외가 싹 사라졌어요. 됐죠? 됐어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근데 오케이 알았어. 공지사실은 입증이 필요해. 근데 그 입증 책임은 이제 장애 요건이니까 특허권자의 상대방이 지는 거야. 이게 신규수성이나 진보성을 부정하는 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심사 단계에서는 심사관이 진단 말이에요. 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지는 건데 아니 지금 심사 단계는 우리가 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은 지금 상대방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뭐냐 심판이나 소송 같은 거는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싸우는 건데 우리 심사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 심사관 면담 딱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뭐 일이 바쁘시죠 하면서 어디 이제 한정하면 등록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 심사 단계에서는 의견 교환 절차란 말이에요.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입증 책임을 너무 엄격하게 볼 필요가 없고 신속하게 정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심사 단계에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입증 책임 분배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 인정되는 게 뭐냐면 심사 단계에서는 의견 교환 절차니까 너무 빡세게 보지 말자. 아시겠죠? 빡세게 보지 말면 어떻게 보지 마는데 입증 책임을 완화를 어떻게 하는데 보시면 사실상 추정과 번복이 인정이 되거든요. 보시면 그러니까 그래 오케이 알았어. 배경기술이랑 종래기술 기재한 거는 여러분들 공지성 인정이 안 되니까 원칙에 따라서 공지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입증 책임 완화를 어떻게 하냐면 배경기술, 종래기술 넘어서 배경기술, 종래기술 정도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배경기술, 종래기술 정도면 여기 써놨잖아요. 이게 입증을 필요로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넘어서 배경기술, 종래기술 넘어서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전제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 요 정도인 경우에는 우리가 입증 책임을 완화해가지고 사실상 추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지 사실을 사실상 추정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상 추정이라는 거는 이게 추정이지 간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번복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번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복할 수 있는 경우가 어느 경우냐면 출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선출원 발명을 내가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기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봐봐요. 내가 출원을 하잖아요. 출원하는데 공지가 사실은 출원 이후에 됐어요. 이때 공지가 된 거예요. 공지 아시겠죠? 이때 공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거절의 통지 나오고 거기다 이제 의견서 제출하면서 아니 제가 잽슨 타입 청구항 전제부에 기재한 거는요 공지기술입니다라고 의견서를 제출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공지기술이 사실은 출원 당시 공지된 게 아니고 출원 이후 공지된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사실상 추정이 됐다가 번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배경기술 또는 종래 기술 정도를 넘어서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상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공지성이 사실상 추정돼요. 이 구성이 공지된 것은 사실상 추정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출원 당시 아직 공개가 안 된 거잖아요. 출원 이후에 공개된 거지. 출원 당시 공개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의견서 잘못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복이 된다. 번복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상 추정이 됐다가 번복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입증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됐죠? 또 이런 경우도 있고 회사 내부에서만 알려져 있는 기술을 착오로 공지된 것으로 잘못 기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개랑 공지랑 다르잖아요. 이게 회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었어요.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밀 유지 의무가 있거든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서 이게 공개되어 있어도 공지는 안 된 거예요. 이게 공개되어 있어도 이게 신규성이 없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지가 안 됐으니까.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이 판례에서 언급을 했어요. 아시겠죠? 근데 실제 판례에서 사실관계는 요거 첫 번째였어요. 출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선출원 발명을 배경기술, 종래기술 넘어서 공지인 것으로 그런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추정이 됐다가 번복이 됐어요. 실제 사실관계는 아시겠죠? 됐죠? 그 다음에 출원경과 금반원 적용 여부잖아요. 제가 사실상 추정이 적용된다고 했지 출원경과 금반원 적용이 안 되거든요.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 봐봐요. 우리가 서류철금반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서류철금반원. 서류철금반원 안에 보시면 사실상 추정과 번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출원경과 금반원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상 추정과 번복은 뭐냐면 등록 요건 단계고 출원경과 금반원은 뭐냐면 등록 이후 단계예요. 이게 모두 서류철 금반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사실상 추정과 번복은 번복이 된다는 게 이제 특징이 있는 거고 출원경과 금반원은 번복이 안 된다는 거에 특징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류철 금반원은 그 특허 요건 단계에서 서류철 금반원이 적용이 돼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사실상 추정과 번복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번복할 수 있어요. 근데 출원경과 금반원은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되니까 번복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번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지 쓸 때 이 서류철 금반원 적용 여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그냥 금반원 적용 여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금반원 적용 여부가 지금 보시면 금반원이 서류철 금반원도 있고 출원경과 금반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금반원은 적용이 돼요. 서류철 금반원은 적용이 돼요. 특허 요건 단계에서 아시겠죠? 근데 출원경과 금반원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안지 쓸 때 이거는 이게 강학상 용어거든요. 서류철 금반원이라는 거는 답안지에 쓰기 약간 애매한 용어인 거예요. 아시겠죠? 강학상 용어인데 다만 출원경과 금반원을 그냥 금반원이라고 쓰면 교수님들이 아니 서류철 금반원을 말하는 거야? 출원경과 금반원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원경과 금반원을 쓸 때 금반원이라고 쓰지 말고 출원경과 금반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됐죠?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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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 있냐면 이 지금 입증 책임 분배한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요거 하나 한 거예요. 요거 하나. 그리고 각주 있는 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공지성은 지금 이 을이 지금 입증 책임을 지잖아요. 특허권자에 대항하는 을이. 근데 여기 보시면 비밀유지 의무 있잖아요. 비밀유지 의무랑 공지성이랑 같은 게 아니잖아요. 비밀유지 의무가 있냐 없냐 요거는 지금 특허권자가 주장 입증하는 거예요. 요거는 아시겠죠? 여기 좀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공지성은 이 을이 입증 책임을 지는 거고 비밀유지 의무가 있냐 없냐는 거는 갑이 입증 책임을 지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헷갈릴까봐 안 써놨는데 특허 발생 요건 중에서 뭐가 있냐면 33조가 있어요. 발명자 발명자에 해당할 것 아니고 특파권자에 해당할 것 요게 33조가 특허 발생 요건에 있거든요. 특허 발생 요건이 있으면 여러분들 논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허 발생 요건이 있으니까 무효시판 단계에서는 특허권자가 주장 입증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통설이에요. 이게 통설. 아시겠죠? 이게 통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윤선희 교수님 책에 그렇게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통설인데 지금 통설과 그 배척되는 판례가 나온 거예요. 보시면 무권리자에 대한 입증 책임이 지금 보시면
통설은 특허권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여기 윤선희 교수님. 그 다음에 하급심 판결례는 좀 나뉘고 있거든요. 심판 청구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보거나, 지금 그러니까 이제 통설이랑 좀 반대죠. 좀 적절하게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례가 뭐 나왔냐면, 지금 보시면 무효 심판에서, 무효 심판이나 그 심결 취소 소송에서 지금 보시면 무권리자 추론, 33조 판결 있잖아요. 특박권 없다, 무권리자다, 무권리자다는 거에 무효 사유의 입증 책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그러니까 무효 심판 청구인한테 있다라고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아시겠죠? 지금 디자인 보호법도 그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보시면 무효 심판 청구인이 33조에 이게 무권리자라는 입증 책임을 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한 거랑 대비가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 33조는 특허 발생 요건, 요거 맞는, 요거 팩트거든요. 요거 팩트고, 33조는 특허 발생 요건이니까 지금 특허 발생 요건은 특허권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요거는 통설인 거예요. 아시겠죠? 팩트고 통설 결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3조는 특허 발생 요건이니까 특허권자가 주장 입증해야 된다. 요게 이제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무효심판 청구인이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래 판결이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데,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우리 공지사실 있잖아요. 이 공지사실은 제가 알려준 대로 정리를 하세요. 통설대로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33조에 이제 무권리자인 거 있잖아요. 무권리자의 입증 책임은 무효심판 청구인이 입증 책임을 지는데, 요거는 통설과 다른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라고 그래 정리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긴 하는데, 이거를 안 정해놓고 가면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 가서 논리가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싹 정해놓고, 원칙대로 간 판례, 지금 예외대로 간 판례라고 해서 정리를 해야 머릿속에 싹 들어오고, 이걸 무효심판 청구인이 무조건 입증 책임을 지는 거지. 그러니까 공지사실도 무효심판 청구인이 입증 책임을 지는 거고, 그 다음에 33조에 이제 무효사유도 입증 책임, 무효심판 청구인이 입증 책임을 지는 거지 하면 뒤에 가서 논리가 꼬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비밀유지 의무는, 아니 비밀유지 의무는 특허권자가 주장 입증하는 게 판례잖아요.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통설대로 알려드리고, 지금 예외 판례가 하나 나왔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 아시겠죠? 요것도 1설 2설이 있어요. 지금 특허권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는 1설, 그러니까 요게 통설인 거죠. 그 다음에 무효심판 청구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2설, 요게 이제 그 대법원 판례 입장인 건데, 요거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뭐 맞다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됐죠? 요게 좀 헷갈리긴 한데, 이제 아무튼 논리대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 요게 이제 대법원 판례설도 나오고 좀 중요한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좀 잘 알아두세요.